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벽을 노래하는 반마루 팀의 리더 배재민입니다.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훈훈하게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조금 이제 늦게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는 조금 질문을 좀 러프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우린 왜 떨어졌어요? 왜 지원하신 거죠? 일단 그냥 인스타그램을 좀 쳐다보다가 되게 자극적인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왜 떨어졌어요? 그 말 자체가 네, 맞아요. 그와 함께 억울한 느낌도 있으면서 제대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의 실패 사유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되게 기획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심사를 한 적이 없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약간의 착각이 있었다. 아쉽지만 전반적인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네. 음반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뭐 그전에는 몰랐다가 들어봤는데 음악이 괜찮았어요. 괜찮게 들어서 왜 떨어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청춘 마이크 심의 서류도 뭐 나쁘지 않게 쓰셨어요. 커버곡하고 본인들의 자작곡을 잘 섞어서 제가 이제 심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추해서 뭐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뭐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 이게 운도 있어요. 심사위원 간의 매칭, 반마루를 잘 모르거나 반마루 같은 스타일의 음악을 안 좋아하는 분이 심사위원 중에 다수이면 약간 재수가 없어서 떨어진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마루가 이제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는 꾸준히 활동을 하고 꾸준히 그 대구 지역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많이 계속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지원 사업에 통과될 가능성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막연하게 들기는 하네요. 동영상을 제출 보니까 잔나비 노래 하셨네요.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래를 일단 동영상을 제출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이제 커버곡을 같이 제출하시는 게 매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해요. 남의 곡만 듣고는 약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 그 지원에 막 엄청 좋은 음악을 하고 기획을 잘 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사실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도 기획안을 보면서 그래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채워주신 편인데, 약간 제출한 영상이 하나밖에 없는데 커버곡일 경우에 공연에 관련되어 있는 지원이잖아요. 최소한 30분 정도의 공연을 하려면 자신의 오리지널 곡에 대한, 그리고 이런 시인 팀들을 지원하려면 어쨌든 그것에 대한 평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 질문을 하신 걸 보니까 약간 떨어진 이유가 장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장르가 아무래도 조금 더 페스티벌 같은 거에 어울리는 음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무대라고 하면 그래도 좀 더 신나는 노래들이 비교적 조금 더 쉽게 지원 사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쵸. 사실 그렇다고 그런 음악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저는 그건 고려의 대상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장르보다는 음악적 색깔이나 퀄리티나 기획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앞에 저희를 만나셨던 세 팀도 같은 질문을 하셨고, 저희가 거의 동일한 답을 드렸는데, 첫째는 음악이에요. 음악을 뭐 커버곡이든 창작곡이든 얼마나 잘 하는지를 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커버곡 영상과 함께 자작곡 영상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음악은 괜찮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이에요. 연령대가 비슷하고 또 비슷하게 그 밴드 편성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지원에. 그랬을 때는 어쨌든 변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부분인데 페이퍼워크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좀 있어 보이게 근사하게 좀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말들을 구성했는가가 일단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걸 좀 포장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대 의상이라든지 네. 이런 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공연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게 연출이나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대부분 선곡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고 거기에서만 답을 하면 안 되죠.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부분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한 느낌이 나도록 글을 페이퍼를 써야 남들한테 없는 장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뽑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장점의 개수가 동일하면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찾고 싶은 거거든요. 당연히 음악 퀄리티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게 무슨 음악이 특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막 뛰어나게 좋고 뛰어나게 나빠서 떨어지고 붙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확신이 있고 기획안이 이 각이 잡혀 있으면 오히려 선정이 될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게 무슨 뭐 한국 대중음악상이 아니잖아요. 네, 장르적인 거나 뭐 음악적 방향성에 대한 거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기도 하셨지만 좀 더 뚜렷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그게 필요했던, 핑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자기 컨셉트가 명확한 팀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대중음악이 대부분은 사랑과 이별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내적 고뇌. 네. 그것을 표현할 때 남들과 다른 어떤 음악적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의 어떤 경쟁이라는 부분도 되게 큰데 기획을 하거나 평론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코드 잘 만들고 멜로디 잘 뽑아내면 인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뭐 음악이 너무 좋으면 그거 가지고 설득이 될 수도 있지만 음악을 소비할 때 그것만 가지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을 같이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변별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뭐 지금 당장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앨범을 만들 때나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나 무대 의상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씩 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우리 같은 구성, 우리 같은 가사, 우리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팀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를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더더욱 그 엄마의 음악은 마니악한 음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요즘에 이게 참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얄궂은 얘기긴 한데 약간 이미지 싸움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다들 잘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잘하는 팀은 진짜 잘하고 못하는 팀은 진짜 못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도 이제 반마루 팀도 보니까 다 전공하시는 분들이 같이 음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느끼실 텐데 다 잘하고 다 자기의 뭐 색깔이 있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이 팀, 이 아티스트의 무언가 그게 뭐가 될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퀄리티 높은 음악, 어떤 캐치프레이즈 하나 혹은 뭐 되게 유명해진 어떤 곡 하나가 될 수 있겠죠. 훈장 같은 건데 사실 그거 가지고 이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다음까지. 반마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새벽을 연주하는 이런 거 자체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촉은 좀 있는 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앨범 커버라든지 뭐 그리고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에 정돈되어 있는 느낌을 봐도 어쨌든 확실하게 컨셉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은 들어서 오히려 타겟이 이제 딱 잡혀져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흡사한 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다른 팀들은 어떻게 활동을 해나가고 있나 혹은 어떤 게 유효한 결과를 낳았나 같은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자기 거를 해나가는 게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해서 제가 지원 사업이랑 조금 별개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 노래 들어보셨다고 하셨지만 사랑이란 누구에게 상처받는 정하는 거지 이름 긴 그 곡이 타이틀인데 그 곡이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에서 나름 인기를 좀 얻어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뭐 음반을 내게 된 거거든요. 아, 그 음원 사이트에도 그 댓글에 거기서 듣고 왔다고 네. 막 쓰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또 싱글을 내려고 하니까 계속 비슷한 장르를 몰고 가야지 팬층이 확립이 된다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긴 하지만 사람이 예술적이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저 복잡한 걸 넣고 싶어 하고 섹션을 넣고 싶어 하든지 점점 우리는 원래 미니멀한 팀이었는데 점점 많은 게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해야죠. 저는 이 뮤지션 분들이 어려워진 시절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뮤지션 되게 좋아진 시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레이블 찾아야 되고 내줄 때 찾아야 되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해야 되고 하지만 요즘은 진짜 뭐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데서 이름 얻고 유튜브에서 좀 인기 얻으면 어떻게 연결해서 뭐 디지털로만 싱글을 내기도 하고 피지컬 전혀 없는 팀도 엄청 많고요. 싱글 같은 걸로 계속 트라이를 해보세요. 그래서 단짠으로 가보시는 거예요. 단짠. 하나는 야 너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냐? 해보고 이거는 야 우리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이런 거 하고 싶었어 같은 걸 해보고 한번 그런 식으로 한 1년 정도 활동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의 활동을 조금 계획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저것을 해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방향을 잡기 위한 시도들이 되어야 하지 이것저것 해보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이거는 좀 위험할 가능성이 되게 그러니까 음악 천재가 아닌 이상은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늘 머리에 힘을 딱 주시고 그리고 힙합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 힙합하고 발라드 했으면 뭘 해봐도 다 해볼 수 있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짜 뭐 사클에서 듣고 왔어요 같은 느낌으로 대중의 피드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적성도 계속 살려가시면서 하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네이버 온스테이지 심사 기준은요. 기획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추천한 다음 각자 추천해서 합의가 되는 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찍어요. 그 기획위원 눈에 띄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러려면 뭐 음악이 이제 소문이 나거나 아니면 뭐 음악계 관계자들에게 음반이 나왔을 때 들어봐 주세요라고 뭐 메일을 보내거나 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지원을 받는 창구도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저희 찍고 싶어요라고 지원을 하면 그 라인업도 다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이름이 익숙하고 그들의 어떤 잔상이 남아 있어야 거기에서 또 회의에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의 눈에 어떻게든 띄는 방식을 만드는 것이 뭐 촬영을 한다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에서는 연락이 갈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 가능성은 너무 다양하게 열려있긴 해요. 왜냐면 오만 것들을 다 보거든요. 뭐 누가 업계 관계자가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뭐 우연히 공연을 보다가 발견을 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피드에 떠서 갑자기 보거나 뭐 유튜브에서 연관 동영상으로 보거나 너무나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뭘 많이 해야 정말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획자가 있다면 기획자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만인에게 모두에게 열려있는 소셜미디어 관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함께 음악 담당 기자, 평론가, 음악 전문 PD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음반 나왔을 때, 싱글 나왔을 때, 공연할 때 보내주겠죠. 대부분은 그냥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어떤 소셜미디어나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만 신경을 쓰지 이렇게 막 DM 보내고 메일 보낸다고 뭐야? 이렇게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그냥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의외로 저희가 같이 작업하고 싶은 뮤지션이나 기획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연락해서 되게 잘 되는 경우들이 많고 망해도 중박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이름을 알릴 수 있으니까 그게 뭐 스팸도 아니고 저희 다음 싱글로 낼 곡을 피드백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제목이 뭐예요?
사실 두 곡이 있는데 한 곡만 들려드리자면 고개 숙인 모두의 밤은 아름다워야 해 라는 곡인데 우리 작곡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희 팀에. 그 친구가 기타 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다 늦은 밤에 졸고 있거나 휴대폰을 쳐다보거나 그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이 밤은 아름다워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 노래 날들이 하나씩 모아가며 나는 너의 밤하늘을 가득 채우라. 한가마들 타고 함께 가보자. 저는 지금 이거 들으면서 아까 전에 왜 뭐 이것저것 사운드도 많이 넣어보고 싶어하고 최근에 팀원들이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앨범, 저는 들으면서 계속 앨범 구성을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곡이 중간에 이제 딱 하나 있고 잡아주고 훅 있는 곡이, 나머지 곡들이 좀 다양하게 뭔가 시도해보는 것들이 들어있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로 쭉 하는 것도 괜찮지만 첫 번째 앨범처럼 근데 조금 더 약간 사운드적으로 첫 번째 EP보다도 조금 넓어진 느낌이 들어서 그 가사의 어떤 태도가, 가사에서 표방하고 있는 어떤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바라보고 응원하는 그런 식의 어떤 태도이잖아요. 네. 그 대중적인 소구력도 되게 높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옥상 달빛에서 수고했어 오늘도의 또 다른 버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래서 격으로 치면 톰보이 같은 노래. 근데 되게 좋았는데 저는 뒷부분 들으면까지 들으면서 약간 지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뒷부분에 그 반주 죽이고 기타 나오는 그 네. 부분부터 약간 저는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 다른 악기를 하나 정도 살짝 그 피처링처럼 넣어봤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트럼펫이나 이런 악기를 하나 정도 넣어가지고 조금 다른 맛을 살짝 가미해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또 근데 이런 곡이 인기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그게 뭐 엄청 그 사운드를 뒤바꾸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목도 되게 잘 잡으셨고 네. 중간중간 가사들도 되게 괜찮아서 감각이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 감사할 건 전혀 없고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제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이게 평이할 수 있는 얘기를 평이하지 않은 단어로 표현해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곡이 정말 대중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의 그 차이를 어떻게 더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제가 볼 땐 잔나비가 그런 거 되게 잘한다는 느낌을 받기는 해요. 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